노도강 지역에서 실업하던 아파트가 지금 4억에 거래된다고 뉴스에서는 되게 많이 떨어졌다고 아우성인데,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지역에 4억도 비싸다. 현재 가격에서 1억 2억 더 떨어져도 하나도 놀랍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지난 10여 년 동안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고 그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5년, 6년, 7년, 한 2028년쯤 되어야 그나마 좀 바닥을 찍고 좀 진정이 되고 거래량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2025년 올 한 해는 거래가 대폭 급감하고 아마 정말 가격을 왕창 내려놓은 급매물이 아니고서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도강이라고 하는 지역은 영끌족들의 성지라고 불릴 만큼 되게 영끌에서 산 이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2030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뭐 재건축이 될 거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되게 호재가 많다라고 이 언론들이, 그리고 뭐 유튜브나 뭐 재테크 전문가라고 하는 놈들이 많이 부추겼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뒤집어 쓴 거죠. 2022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되기 전에 뭘 했습니까? 잡아먹으려고 저지랄을 한 겁니다. 결국 잡힌 물고기가 된 거죠. 이제 금융권들이 가산금리 부과하고 원금 일부 상환 요구하고 그네들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들이 부과하는 가산금리를 따박따박 상납하지 않으면요, 그냥 경매 처분시켜버립니다. 되게 무서운 일이죠. 그게 이제 그 영끌족들에게 닥친 현실입니다. 2025년 견디면 나아질까요? 안 나아집니다. 2026년 지나면 그래도 안 나아집니다. 최소 한 28년 넘어가야 그나마 금매로 쳐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고, 그네들이 최소 5년에서 한 7, 8년 이상은 견뎌야, 버텨야 자신이 산 값 비슷하게 매도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무지하게 어려울 겁니다. 그네들이 그냥 조금 잠깐 견디고 버티면 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에 짱구 만화 있죠. 그게 짱구 아빠가 영끌족이잖아요. 그나마 짱구 아빠는 탄탄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 주택 담보대출 원리금을 갚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영끌족들은요, 과연 그게 가능할지 어떨지 개개인마다 사정이 다르니 두고 봐야겠죠. 확실한 건 소비를 극한으로 줄이고 정말 미친듯이 일해서 허덕이며 지내야 겨우 그 원리금을 갚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정금리라고 생각했는데 고정금리 2%대라고 좋다고 대출 받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5년 지나고 나니까 변동금리로 바뀌고 이 금리가 4.5%, 5% 미친듯이 올라가죠. 게다가 이제 금융권들이 CSS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가지고 프로그램 돌려서 개개인별로 이제 시용 상태를 재점검하고 난 이후에 가산금리를 또 먹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가산금리 부과해서 그네들이 이 충당금 적립해야 되는 그거 돈들을요, 오로지 그 영끌한 대출자들에게서 뜯어낸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이 현실들이 매우 어려울 거라는 걸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 계속하면 어떤 놈들은 저한테 매일 똑같은 얘기한다 그러고 되게 술 먹고 얘기하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 미친 개소리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남기면 거기에다 댓글로 뭐 개소리하는 이제 놈들의 글은 보고 그냥 삭제합니다. 뭐 건설적인 얘기, 그리고 제가 한 이야기들 중에 잘못 얘기된 것들을 지적하거나 올바로 바로잡는 것들에 대한 이 반론은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뭐 제가 다 맞을 수도 없는 거고 제가 잘못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이 교정은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뭐 뜬금없이 반말 띡띡거리면서 뭐 욕설하고 빨갱이 얘기하고 뭐 극자 얘기하고 막 이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삭제 처리합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의 말에 놀아나고 싶지도 않고 이제 그런 놈들이 그런 짓거리는 개소리를 아예 보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하려 합니다. 그런 놈들 중에서 인생 우울하고 삶이 되게 병신 같은 이들이 되게 많아요.
이 현실 세계에서 만나면 똑바로 말도 못할 것들이 꼭 이제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 댓글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 추잡하고 더럽게 이제 글을 남기는 인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이들도 아마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이 쉽지 않다는 걸 느끼고 아마 스스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는 무지하게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살벌합니다. 지금 함부로 남의 원한을 사고 남을 비방하고 괜히 그런 습성을 아무렇지도 않게 표출하다가는요 큰 거 다칩니다. 지금은요 아무 이유 없이도 자신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은 사람에게도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되게 무서운 시대다라는 걸 잘 알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가 꽤나 무섭고 잔인하다라는 걸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냥 자기 입에서 나오면 그게 다 말인 줄 알고 자기가 쓰면 전부 다 글인 줄 아는 미친년 놈들이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놈들하고 조금이라도 엮이지 않게끔 조심도 조심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연결족들이 미쳐가지고 날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활고에 허덕이고 빚 갚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일하다 보면요 지하철이든 버스든 아니면 거리에서든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제 궁지에 몰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거나 낯선 사람들하고 함부로 엮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되게 피곤해지고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시킬지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지 나의 가족들을 내 자신을 잘 보호하고 잘 살아갈 수 있게끔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이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챙겨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안전하게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절대로 쉽고 만만한 시기가 아닙니다. 매우 우려스럽고 매우 염려스럽고 조심도 조심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부로 이렇게 마음에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되겠습니다. 탐욕과 이 욕망이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고 가족까지 같이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부로 쉽게 돈 벌겠다는 생각은 안 해야 됩니다. 수익이 높다라고 누군가가 권유하면 의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쉽게 돈 버는 일은 없다. 쉽게 돈 버는 것에 한번 잘못 습관 들리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게 제일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